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함께 한 지가 지금 거의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장에서 느꼈던 거는 여러 가지가 물론 많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특정 영역에서는 수구 꼴통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하냐라고 이렇게 그 보수나 진보 어떠한 논리로서 그냥 탈북민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걷거나, 아니 탈북민 자체에서도 진보에서 우리를 돕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아예 프레임을 상정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한국 정치의 특수성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인권 영역은 원래 진보의 영역이고, 이제 기득권이라든가 경제 영역은 보수의 영역으로 봤을 때, 굳이 왜 북한 인권만, 탈북민 인권만 보수의 영역에서 이야기가 되고 진보에서 외면하나. 이건 남북 분단의 특수성. 그러니까 제가 전 세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을 보면 전 세계 모든 이슈, 문제점이 다 있다고 해요. 한국을 파헤쳐 봤을 때. 뭐 이념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뭐 성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다. 라고, 그만큼 저희가 정말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도 저한테 접촉하는 거는 뭐 미국의 NED, 아니 프리덤 하우스. 왜냐하면 제가 탈북민을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접촉을 해서 같이 보고서를 쓰고, 유엔도 물론 접촉을 했고, 그다음에 또 접촉했던 게 EU, 아니면 링크 대학생 모임. 그리고 접촉도 일본의 그런 NGO나 이제 당국 관계자들이 탈북민 인권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정말 이분들이 인간 보편적인 권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기조가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기금 NED가 그런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북한을 붕괴시키고 이제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전체적인 뭐 종교나 신념적인 이유 아래서 지원하는 것들을 볼 수도 있었고, 또 일본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주로 물론 시민단체나 그런 이제 정부 개입까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단체 특성에서 봤을 때 주로 뭐 2004년, 2006년 우리가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되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일본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납북자 문제가 가장 최우선시 되고, 우리가 일명 북한 인권법이라고 부르는 그 일본의 북한 인권법 이면의 내용을 봤으면 정말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인권, 아니면 남한에 있는, 아니면 북한 사람 자체의 인권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그 목적이 아예 일조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도 이 납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지, 이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인권적으로 인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거든요. 결국엔 그런 이제 제가 현장에 접촉하면서 이제 만나봤던 전 세계 사람들이나 그런 현장의 그런 상황들 봤을 때, 그 남한 안에서의 그런 남남 갈등과 남북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진영의 특수성이 전체적으로 결합이 된 게 바로 이제 북한 인권이라는 그런 특성이 아닌가라고. 미국에서 저는 궁금했어요. 미국이 정말 전 세계, 그래 패권국이니까 인권과 민주주의 기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왜 저러지? 원래 이번에 3년 만에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다시 3년 만에 다시 참여를 해서 공동 제안국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이제 결국엔 트럼프 때 이제 탈퇴를 했다가 지금 다시 제안을 하는 그런 바이든 정부의 반동적인 행동.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와 다르다는 그런 걸로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치로 하는 게 그냥 패권 국가로서의 면모인가? 왜 그럴까라고 해서 저는 이제 어떤 제가 읽었던 책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리즐리 브라운의 그 도덕자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미국 독립혁명이 영국의 노예 해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거기서 미국이 어떠한 도덕적 정당성을, 도덕 자본을 얻었는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열거가 돼 있어요. 결국에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 인권 중국 같은, 특히 중국은 미국의 패권 국가의 위치를 굉장히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런 인권 사항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들 아니면 군이 그런 거기서 얻어지는 도덕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미국의 자본이나 뭐 그 기업이나 미국의 군인이 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자본으로서 그걸 재활용하는 도구로서 이런 도덕적 가치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결국엔 가치 외교는 미국이 좀 더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패권국에서 다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런 노선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북한 지금 현재 남한에 있는 게 왜냐하면 이미 북한에서 조국의 배신자, 변절자 소리를 듣고 여기 남한에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북한에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북한 체제를 부정을 해야만 본인이 남한에 있는 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실제 인권에 대해서 유린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 정치무성수 출신이라던가 여러 가지 억압을 받으신 분들도 물론 있으신데 북한에서 어떤 특정 범죄를 저질러서 북한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남한에 오신 분들 아니면은 본인은 중국에 잠시 치료를 하러 갔다가 그 국경 수비대가 전체 다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북한으로 못 돌아가는 상황에서 오는 여러 탈북의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북한 체제를 다 부정을 하고 북한에서 비난을 한다는 건 지금 34,000명의 탈북민들 중에서 정말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춰진 거에 불과하고 거기에 적어도 제가 33,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당장 정착 생활에 북한과 남한은 사회문화, 정치, 경제 정말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 같은 조선어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보다 좀 더 탈북민들이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정착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오늘 북한 체제를 까부시고 이런 여유도 없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싫어서 어디로 이민을 갔다고 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한테 욕하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 고향이니까.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선지 나왔어요. 여기 한국에 있죠. 북한 체제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개하게 바라거나 내 가족들이 힘들거나 내 고향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정치화된 프레임, 북한 인권을 정치화된 공세화 프레임으로 잡아서 북한은 우리보다 열등해. 북한은 무너져야 돼. 북한 자체의 존재를 부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규정은 헌법 3조, 한반도 및 부속 영토로 한다. 쟤네는 38선 이북에 강제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야. 헌법 3조에 근거해서 국가보안법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국가보안법은 존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재밌는 현상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남한 사람이 기소되는 것보다 북한에서 오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기소가 훨씬 많이 됩니다. 왜냐? 북한에 있는 가족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들도 그 북한에 있는 가족이 정말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갔다가 북한 보위부와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간첩죄,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국가보안법의 간첩죄나 자진지원죄는 그 징역 7년 이상 아니면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중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변호인이 노력을 해도 집행유예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형을 100% 받아야 되는 범죄입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났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태어났고 남한에 왔는데 어떤 이유든 북한에 있는 가족이 의독해서 아니 북한의 가족이 위험해서 만났던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자진지원죄로 해합통신죄 여러 가지 죄명을 붙여서 지금까지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가보안법이냐? 이거는 또 하나의 국가폭력이 아닐까? 그럼 누구를 위한 북한 인권인가? 이 북한 인권이라는 프레임은 누구를 위한 걸까? 대북전단법에서 가장 여시에 들어왔다고 저는 보는데 북한이 하는 거는 주로 주권 문제잖아요. 이건 주권이니까 우리 침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권 문제로 저희는 접근을 하면 안 되고 대북전단은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개념과 생존권의 개념으로 주로 얘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대북전단의 실제 저는 그걸 날려봤으니까 실제 내용은 이만한 A4 용지에 그 정말 우리 그 한글 사이즈 2포인트 깨알 같은 포인트로서 각 지도자를 비방하고 합성사진 저희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그 포르노 배우 합성사진 이런 걸 해서 지도자를 비방하는 내용, 김정은을 비방하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보내요.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받아보신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북한 당국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냐, 그거를 삐라를 주우면 손이 썩는다. 그래서 안 주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주웠다고 해요. 안 썩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하냐? 이게 남조선 당국이 굉장히 악랄해서 3년 뒤에 썩는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도화된 과학 기술이 있다. 지금 썩는 게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말도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안 믿죠. 1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지금 하지만 여전히 삐라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에서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걸 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그래도
영도자인데 자기 위원장인데 그 지도자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에서 내가 이거 받고서 우리 북한 인권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 탈북을 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 아니 이게 체제를 까부신다는 게 말이 돼? 왜 우리 지도자 이렇게 욕해? 굉장히 반발감이 오히려 들었다는. 그리고 그 북한 그 대북전단 날림으로 인해서 북한 현장에서는 탈북자 색출 작업이 일어나서 그 탈북자 가족들이 송금 받았던 이야기나 가족들하고 연락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 다 색출 작업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남한의 원래 탈북한 가족들은 사망이나 실종 선고가 되거든요. 그 가족까지 다 색출 작업 때문에 굉장히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는 상황. 그리고 남한에서도 갑자기 취업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격한 모습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취업도 어려워지고 그 사람들이 적경지대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우리 힘들어 죽겠다. 북한으로 다 돌아가라. 반발심. 그러니까 도대체 북한 인권이라는 게 남한에서는 그 어떠한 프레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북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 지금 어떻게 더 유린당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이란 걸 이용해서 그런 사업의 아이템으로 활용한다거나 돈을 받기 위한 아니면 그걸로 인한 인권 투사의 이미지를 해서 어떤 펀드를 받는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떤 북한 인권 자체의 논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도 있으시지만 그거를 이제 사업으로 보시거나 그거를 이용해서 정치적 공세화 아니면 그거를 이용해서 뭐 국회의원이나 권력을 획득하겠다 그거를 인권의 도구화 북한 인권의 정치적 도구화의 현장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 여성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현장 속에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뭐냐 그 보고 들은 것들에서 느꼈던 거는 우선 지금 대북 제재가 자행이 되고 있고 근데 동서도 케이스를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정치범수용소 항상 문제라고 하죠. 광범위한 인권 침해로 항상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이런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국제사회가 했나 동서도 케이스를 봤을 때는 프리카우치로서 자유를 산다. 즉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그걸 대가로 해서 다시 자유를 찾아줬거든요. 그럼 그걸 하려면 벌크캐시를 줘야죠. 그럼 벌크캐시 주면 어떻게 되나? 유엔 결의안 대북 제재를 결리죠. 진짜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 유린 이 사람들의 자유를 찾아주고 싶었으면 적어도 인도적 지원 정치범수용소 이 사람들에서 자유를 찾아주는 이런 독일과 같은 케이스를 해서 이 사람들의 자유 찾아주기 위해 북한한테 돈을 주고 데려오겠다. 그런 의지가 저는 과연 있었는지 이걸 아니면은 자신들의 어떠한 그냥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공세화로서 이게 북한 인권이 한 건지라고 저는 의구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이제 국제사회가 그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제재라는 게 평화에 대한 침략 행위나 침략자에 대해서 그거를 섹션을 가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는 지금 원래 대북 제재가 있었어도 북한은 계속 개발했고 영향권이나 과학자율이 계속 올라갔죠. 그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때문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봉쇄가 되니까 국경지대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는데 그 제재는 어차피 중국이나 러시아 때문에 경제학자들도 제재가 맥시멈 3년이라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가 없는 이런 대북 제재, 누구를 위한 대북 제재를 해서 굶어 죽는 인민들이 생겨나고 북한 체제는 그렇다고 무너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데 가장 세계 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생명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이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저는 국제사회가 무조건적인 제재 유지보다는 고민을 효용성에 대한 그 재검토의 시점이 아닌가